말씀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스터디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네. 좀, 알겠습니다. 어, 거기 네, 공식적으로 카톡에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리스트에서 제거할게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많이 수고 배웠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두 번째 발표 이제 웨이티드 스탠다드이션 논문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 웨이티드 스탠다드이션 논문 발표한 이유가 저번에 이제 BIT 모델에 대해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이제 웨이티드 스탠다드이션을 써가지고 이제 웨이티드 스탠다드이션이 배치에 좀 자유로운 것 같아가지고 이 웨이티드 스탠다드이션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이 노멀레이션 왜 필요한가? 그다음 이제 각종 노멀레이션 종류, 그다음 이번에 핵심인 웨이트 스탠데이션과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 설명하겠고 마지막에 결과랑 이제 코드 리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교화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만약에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이제 데이터도 이제 잘 모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좀 맞지 않거나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정교화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중심에 좀 멀리 포진되어 있을 때 얘를 중심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스케일을 줄여서 맞게 모델에 맞게 이제 데이터를 붙이고 다음 레이어로 넘어갔을 때도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심과 이 스케일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노멀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이제 노멀레이션 설명했는데 저번에는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요 그림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배치놈은 이렇게 세로 있지 않습니까? 긴 블럭. 이 긴 블럭에 대해서 한 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채널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가 채널이 여섯 개인 한 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경우 각 채널에 대해서 이 n개가 배치 사이즈입니다. 배치 사이즈만큼 노멀레이저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이미지에서 전체 채널만큼 노멀레이션을 진행한다 볼 수 있고 이 인스턴스 놈은 한 개의 샘플에 대해서 한 개의 채널에 대해서만 노멀레이션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쓰이는 이 그룹 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이미지인데 채널을 이제 두 개나 세 개나 늘려가 분리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이제 그룹 노멀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웨이티드 스탠다이제이션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웨이티드 스탠다이제이션은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얘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웨이티드 스탠다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에 있던 데이터 셋을 정교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가중치들을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BN, LN, GN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교화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웨이티드 스탠다이제이션은 여기 있는 커널, 필터에 대해서 정교화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다음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C는 채널입니다. 채널 인, 여기가 채널 아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위에서는 이제 여기 이미지로 해가지고 한 개의 샘플로 보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필터 커널로 보면 됩니다. 일단 이 C 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CNN 쓸 때 이제 커널의 개수를 이제 뭐 40개든지 뭐 80개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개, 80개에 대한 쉐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40개에 대한 아웃풋 특성 맵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C 아웃은 40개가 나오는 거였고, 이 C 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커널 사이즈도 뭐 3 곱하기 3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에 들어온 입력값이 3, 3 곱하기 3 곱하기 5일 경우에
저희는 이건 3 곱하기 3 곱하기 5고 결국 이 채널 개수가 C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C인이라고 봤을 때 저는 주로 컨볼루션 그걸 설명할 때 도장이란 말을 쓰는데 그럼 이 한 블럭은 결국 3 곱하기 3 곱하기 5짜리 커널이 될 것입니다. 이 3 곱하기 3 곱하기 5짜리 아니 정확히는 이게 3 곱하기 3의 커널이 될 것이고 다음 이 C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입력값으로 들어왔던 채널이기 때문에 총 5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3 곱하기 3 곱하기 5인 애들로 다시 3 곱하기 3 곱하기 아웃풋의 개수만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한 블럭이 3 곱하기 3인데 이게 40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웨이터 스탠다이제이션은 이제 수식인데 이걸 간단하게 풀어헤치면 방금 이 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웃풋으로 40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0개고 이 40i는 이제 1부터 40개가 있는 것일 거고 j는 아까 3 곱하기 3이었기 때문에 1부터 9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필터가 이거 3 곱하기 3, 3 곱하기 3짜리 5개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이 3 곱하기 3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W 햇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평균은 당연히 이 전체 뭐 예를 들어 한 27번째라 가정하면 이 J는 1부터 9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필터에 아웃풋에 있는 필터에 대해서 이 3 곱하기 3짜리 필터 어, 아무튼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낸다 보시면 될 거고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은 뭐 당연하게도 이와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표준 편차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수식을 다시 아래에 써보면 여기서 C는 채널입니다. 즉 몇 번째 채널인데 뭐 한 30번째 채널이다 하면 이 30번째 채널에 대해서 I 같은 경우에는 I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I는 이제 인풋 채널 곱하기 하고 이제 커널의 사이즈일 겁니다. 그러면 이 채널에 대해서 평균을 내려면 당연히 인풋 사이즈 곱하기 커널 사이즈만큼 곱해줘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될 것이고 다음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데 그래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표준 편차 공식에서 이 입실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입실론을 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도 이러한 공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얘는 하머드 파로 거듭 제곱입니다. 그럼 얘랑 이제 새로운 센터링이 되고 스케일을 조정한 걸로 새로운 Y에 대한 채널을 만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피드 포워드랑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기존에 이 잘 보시면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센터링입니다. 센터링이어서 평균을 계산한다고 보면 되는데 요식은 여기에 하면 될 것이고 다시 이 W햇을 만드는 과정은 여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W햇으로 얘를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수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라면 원래 식을 보완돼서 그냥 표준 편차만 곱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식이 특이해가지고 네, 일단 그래도 설명은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로스가 오지 않습니까? 로스가 오는데 저희가 바꿔야 할 것은 이 W 햇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W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W 햇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센터링 작업을 다시 표준 편차를 제거해주고 다시 센터링 된 거를 다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 W 햇을 이 W 센터링으로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얘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평균을 다시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W에다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즉 실제 가중치 수정은 이 W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전의 레이어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웨이트 스탠다이제이션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BN과 유사하게 리피트 연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 재생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피트 연속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설명을 하면 이제 이 펑션 f에 대한 기울기가 이제 다 색칠된 영역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 이게 립시츠 연속성이 이제 식인데 fx-fy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했을 때 이 x-y에 있는 우항을 좌항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기울기랑 같지 않습니까? 이 기울기여서 결론적으로 최종은 이제 주어진 구간의 함수의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k보다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립시츠 연속성을 이제 어떻게 이 논문에서 주장을 했느냐? 일단 여기 L이 있습니다. 이 L을 리시츠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 리시츠 상수는 이제 얘가 좀 더 작을수록 저희 딥러닝 모델, 즉 펑션 F가 좀 더 스무스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리시츠 상수는 이제 그라디언트 크기에 대해서 좌지우지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그라디언트의 크기는 무엇이냐? 일단 일단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디언트의 랜드 스페이스입니다. 랜드 스페이스. 즉 이러한 식으로 보면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고 뭐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얼마나 빠르게 해당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커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결하고자 싶은 거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만들면 그라디언트의 크기가 좀 더 줄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그라디언트의 랜드 스페이스를 좀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로스의 랜드 스페이스를 스무스해 해야 되는데 이제 로스의 랜드 스페이스가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는 또 다른 예시긴 한데 이 첫 번째 로스의 랜드스케이프는 이제 스킵 커넥션을 적용한 랜드스케이프고 그냥 스킵 커넥션 적용하고 이게 적용 안 한 랜드스페이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로스의 랜드스페이스가 굉장히 스무스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로스의 랜드스페이스를 좀 스무스해야지 이제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줄이는 것 또한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줄이는 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보면 첫 번째 이 그레디언트 랜드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인 헤시안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결론으로 헤시안과 이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줄이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나오는 이제 수식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총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로스에 대한 그라디언트고 얘는 이제 헤시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제 그라디언트의 그라디언트를 줄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로스의 그라디언트를 줄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수식을 이제 전체는 좀 길어가지고 맨 끝단만 따왔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걸로는 결국 이러한 식이 이제 수식 중간에 이 벡터 내적이라 되나? W 해서 이제 채널에 대해는 0입니다. 그럼 이 식이 0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식이 0이 되므로 곱하기 때문에 이 식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식만 남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식만 남아서 이제 리피트 상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다 하고 이 해시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좀 처음 듣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제 프로비너스 노름이란 게 나옵니다.
이 F가 프로미어스 노름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 i제곱에서 h 이 수식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얘를 뺍니다. 빼기 때문에 최소한은 얘만큼은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의 그라디언트인 헤시안도 줄일 수 있고 로스의 그라디언트인 얘네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줄이는 건 증명을 했는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그래프는 이제 x축은 f크고 y축은 에러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gn 플러스 EQ11, gn 플러스 EQ12하고 이제 둘 다 11과 12를 동시에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장한 EQ11은 첫 번째 11은 센터링 작업이라고 평균을 빼는 겁니다. 센터링 작업이고 EQ12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을 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표준 편차로 나왔기 때문에 스케일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능을 보면 여기 아래 좀 보시면 이 파란색과 이제 그룹론만 썼을 때랑 초록색인 스케일 저것만 했을 때는 에러 레이트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이제 센터링 작업을 한 거랑 이제 둘 다 했을 경우에는 에러 레이트가 눈에 띄게 이만큼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는 이제 베리에이션 아니, 검증 세트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는 건데 트레인 세트와 검증 세트 둘 다 결과 유사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그림은 이제 이 주황색은 센터링 작업을 한 11번이고 그다음 이제 초록색이 이제 스케일인데 과연 이제 리피치 상수가 얼마나 줄었나 이제 백분율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F크당. 이제 백분율이니까 당연히 이건 꽉 차 있고 X는 F크고 Y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제 리피치 상수를 줄이는데 부분을 차지하느냐라고 봤더니 이 센터링 작업이 제일 많이 리피치 상수를 줄이는데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는 이제 BCN이란 이제 기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이고 웨이티드 스탠다이제이션과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론만 썼을 때 하고 배치 노멀레이션 썼을 때 하고 그룹론과 웨이티드 스탠다를 동시에 섞었을 때를 보면 확실히 이 그룹론과 웨이티드 스탠다이제이션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N에 대해서 좀 높은 양의 배치 사이즈를 준 것입니다. 배치 사이즈를 준 거고 이 파란색 그래프에 대해서는 되게 적은 양의 이제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라 해가지고 한 배치 사이즈를 한 개에서 두 개를 줬을 때 성능이 얼만큼 나오냐 그런 성능을 보면 이것도 그룹 노멀레이션과 웨이트 스탠다이제이션이 좀 더 성능이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에러 레이트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BM만 썼을 경우 하고 GN, BM 플러스 WS 그리고 GN 플러스 WS를 이제 동시에 썼을 때를 비교한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BM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 50 모델에는 배치 사이즈를 64개를 줬고 레지넷 100일 모델에는 배치 32를 줬는데 에러 레이트는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일단 비교할 대상은 주로 배치 노멀레이션이기 때문에 두 개만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GM 플러스 WS는 배치 사이즈를 하나만 줬습니다. 하나만 줬는데 하나만 줬음에도 에러 레이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준 이유는 애초에 이 웨이트 스탠다이션과 그룹 노멀레이션의 조합이 이제 배치 사이즈를 크게 적용 못 시킬 모델이 너무 커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 좀 성능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1로 줬을 때도 성능이 잘 굴러간다. 배치 사이즈 64랑 비슷하게 굴러간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제 여러 데이트 세트와 이제 각종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BM만 썼을 때는 76.49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GN과
웨이티드 스탠다드를 같이 썼을 때는 77로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능 지표는 무슨 성능표를 가져서 썼는지 잘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높은 사이즈의 배치 사이즈를 주더라도 적은 적은 배치 사이즈에 그룹론과 웨이티드 스탠을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이즈의 배치 사이즈를 BM만큼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래 이제 결과도 위와 동일하게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코드인데 이제 무슨 순서로 이제 그룹론과 제가 작성한 코드는 아니고 무슨 순서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트 시간이 적용됐나 확인을 해봤더니 코드가 이겁니다. 웨이트 스탠션 레귤러라고 평균을 계산해서 매스점 리스트 민으로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 표준 편차 또한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표준 편차를 나눠줘서 리턴을 합니다. 다음 모델 보시면 이 커널 레귤러라이즈에 이제 웨이티드 스탠다드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 얘를 한 후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다시 얘로 정규화하고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식으로 순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결과를 보면 배치 사이즈를 2를 줬을 때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가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BN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 그래프는 로스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적은 양의 배치 사이즈에서는 BN보다 이 웨이티드 스탠과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한 게 훨씬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왼쪽과 동일하게 좀 더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티드 스탠을 썼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질문과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 거기 그 서피스 보여지고 있는 거 있죠? 요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참 좋네. 이거 논문에 없는 것 같던데? 네, 따로 이제 검색해서 가져왔는데 로스의 랜드스케이프를 나타낸 건 이제 스킬 커넥션 적용된 거랑 적용 안 된 거에 대한 차이만 있어가지고 로스는 얘를 가져왔고 아래 거를 가져온 거고 위에 거는 그냥 그레디언트의 랜드 스페이스를 가져온 거죠. 근데 스킵 커넥션 때는 여기서는 상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스킵 커넥션도 서피스를 단순화시키네.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이제 난 웨이트 스탠다디제이션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웨이트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건데 층별로 다 하겠다는 거고 아까 그 설명한 거에 보면은 또 저게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포워드로 가면서 웨이트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백워드로 갈 때 또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델타 W를 학습할 때 보니까 풀어서 다시 학습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저렇게 되면은 맨날 저렇게 해서 학습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습할 때 아니야 학습한다는 맨날 좀 학습할 때가 아니고 테스트할 때.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저렇게 한다고 하고 그럼 추론할 때는 그냥 똑같이 하는 건가요? 저기 포워드 방향으로? 네. W를 추론할 때 그러니까 학습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학습할 때 그 평균 그 뭐죠? 어, 두 개수 시프트하고 그 스케일하고 시프트를 그 무빙 에버리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네, 물론 뭐 맞습니다. 여기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 이제 학습할 때는 저게 계속 바뀌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최종 웨이트 갖고서 그냥 또 포워드로 하면서 저기서 웨이트 스탠다이제이션 그대로 다 적용하고 그래서 그냥 출력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추론할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스탠다이제이션.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똑같이요. 바쁘니까.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언뜻은 이해가 가면서도 재미는 있는데도 뭔가가 이게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사실 감이 처음엔 좀 잘 안 잡혔는데 왜 그러냐면 배치 단위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시프트하고 스케일이 계속 바뀔 텐데 그 처음에 이제 그거 한 다음에 그 시프트하고 스케일을 그럼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지 이었는데 보니까 무빙 에버리지로 뭐 적용한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문제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추론할 때 뭔가를 더 적용할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지금 포워드 거치는 것처럼 이거 똑같이 해서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로 논문도 안 읽고 지금 이제 설명만으로 그냥 내가 나름대로 받아들인 거는 결국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를요 층별로 잡고 가운데 몰아주는 거란 말이죠.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그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 가지고 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아준다는 거죠. 그 대신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몰아주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조건 가운데 쏠리면은 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스케일하고 시프트라는 걸 도입한 거죠. 몰아줘가지고 학습은 잘 되게 형태로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몰아만 주면 학습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르게 구분해야 될 것을 몰아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컴팩트하게 몰아줘서 구분이 잘 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이 되게 되니까는 스케일하고 시프트라는 걸 조절해가지고 걔를 통해서 이제 그 출력을 학습한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웨이트 스탠다디제이션은 이제 설명만으로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웨이트를 잡고 마치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평균 빼기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대로 웨이트도 그렇게 해준다. 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뭐 해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해주는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 아까 뭐 이상한 뭐 그게 뭐 K가 해가지고 경사도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결국 뭐 노말 그 스무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스무스하게 만들어가지고 스무스하게 하면 뭐가 좋지? 물론 뭐 스무스하게 학습이 더 잘 되나? 뭐 그런 것도 또 이제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해주니까 뭐가 좋아졌을까? 스무스하게 해주면 일단 좋아질 거는 좀 뭐 이렇게 글로벌 옵티멈이 아주 좁은 지역에 있을 때 그걸 벗어나지 않고 골로도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하기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뭐 학생 입장에서 이런 논문을 읽고서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까지를 자세하게 파악하기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아까 여러 가지 방식대로 설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부작용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층별로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를 그렇게 자꾸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건데 층별로 여기는 웨이트를 이제 층별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줬다. 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죠? 과적합이라는 것이 과적합이 일어나면은 웨이트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과적합은 저렇게 웨이트 노멀라이즈 해주면 내가 언뜻 든 생각은 과적합은 발생하지 않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몰아놔주고 큰 값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값으로 자꾸 시프트 시켜주니까. 그런데 또 보면은 이제 다시 그 웨이트가 이제 몰아만 준 거지 다시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 하면서 원래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효과가 또 있나? 그런 생각이 또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변형만 시켜준 거지 결국 이 웨이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기 전에 웨이트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백 프로포게이션 할 때는 이 웨이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다시 역변환을 시켜줘가지고 웨이트를 학습시켜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언뜻 든 생각이 그러면은 학습된 웨이트대로 포워드를 가는 건가? 아니면은 포워드 할 때도 노멀라이제이션 그대로 다 적용해 주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다 적용해 주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뭐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만으로 들으니까 이런 거 요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완벽하게 내 설명을 내가 질문한 걸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일단 뭐 그레디언트 베니시랑 이제 익스플로딩에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레디언트와 로스에 대해 랜드 스페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증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좀 더 스무스해진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스무스해지면 뭐가 좋아요? 이제 스무스해지면 이제 베니싱과 익스플로딩이 좀 더 덜 발생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옵티멈은 좀 더 잘 찾아가집니다. 그렇겠죠. 저기 보면은 로컬 옵티멈이 되게 많은데 어, 예, 일단 그렇고요. 어디 있지? 아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자 봐요. 아까 내가 왜 포워드를 그대로 적용하느냐고 물어본 거냐면은 변환을 한 다음에 학습할 때도 거꾸로 또 역변환하면서 학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환하기 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W 변화되는 거는 언뜻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저도 수식이 이해 안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표준 편차를 원래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데 여기서 그러면 다시 역변을 할 때는 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곱하지 않고 이 식이 이 표준 편차에서 다시 센터링을 만드는 작업인데 그냥 표준 편차 곱하는 게 아니라 좀 수식이 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릅니다. 아, 완전 단순한 역변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이제 나오면서 아래 립시치 상수에서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이 14번을 다시 쓰면 뭐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텀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삭제된다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논문에 보시면 쓰여져 있는 거 보면 단순한 역변환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더 다른 식을 음,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역변환이면 교수님 말씀대로 바뀌기 전이면 그렇죠. 차이가 없을 텐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네, 그럼 없는데 이제 좀 식이 다르다 보니까 얘들도 립시치 상수에 대해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역변환을 좀 작성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한 역변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 힌트가 있다. 저기에 무슨 어떤 지금 이제 포워드하고 백워드에서 저런 변환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개념을 넣어줘서 단순한 역변환이 아니고 뭔가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되면 말이 되죠. 단순 역변환이면 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은 뭐 그건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여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아까 실험 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적용하면서 또 이걸 적용하면 더 좋다 뭐 이런 거죠? BN 뭐 효과는 있지만 솔직히 그 웨이트 시스템을 쓰는 이유가 이제 좀 배치를 좀 늘리는데 한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단 뭐 실험 여건이 되니까 BN도 같이 쓰는 걸로 보고 실제로는 이 BN을 대체할 만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얘네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영향과 이제 연관 지어서 BN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거 쓰지 말고 웨이트 스탠다이제이션만 하면은 성능 충분히 잘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시스템만 쓰면 성능은 별론데 이제 그룹 논과 같이 쓰게 될 경우 성능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배치 사이즈가 극단적으로 뭐 작아져도 얘는 성능에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데 여기 보시면 BM만 적용했을 경우 레지넷 50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64를 적용하고 굉장히 큰 배치 사이즈 아닙니까? 이런 큰 모델을 굴릴 때는. 그리고 여기 있는 맨 끝에 GN 플러스 웨이트 스탠다이션 같은 경우는 이 1이 배치 사이즈 하나만 쓴 겁니다. 하나만 썼을 때 레지넷 50에 대하여 64개를 쓴 것과 한 개만 썼을 때 비교를 하면 에러 레이트가 얘가 더 낮다. 즉,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없는 모델에서는 이 기법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음. 저 실험 결과로 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네, 저거는. 배치 사이즈 안 썼으니까. 근데 그룹 놈을 안 쓰면은 효과가 크게 없다고요? 네, 그룹nom까지 같이 써도. 웨이트 스탠다이제이션만 쓰면은 효과가 크게 없다. 그거에 대한 뭐 분석은 없어요? 왜 같이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 논문 출발점이 처음에 BIT 모델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얘가 GM 플러스 WS가 적용된 거라서 왜 굳이 얘까지 다시 써야 되는지는 여기선 이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논문에서 저 두 개를 써야만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설명한 되는 거는 없다 이거죠? 음,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논문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 따로 된 논문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김태민 학생은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어려운 논문들을 주제로 해서 읽고 있어요, 지금? 저 진로가 일단 대학원인, 대학원 일단 가고 아, 대학원 가려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을 못하는 소리가 너무 작아요, 교수님. 소리가 작나요? 이거 아, 말이 됐어요. 못하는 들려요. 들리나요? 네. 네,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말을 지금 왜 풀어서 이게 말을 요런 논문이 이게 대학원 간다고 하니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런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거든요. 웨이트 스탠다디제이션도 있고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요런 논문이 몇백 개 있어요. 몇백 개. 우리가 그 뭐 이렇게 구현 관점에서 봤을 때 액티베이션 뭐 예를 들면 함수를 그거를 다 논문을 찾아보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인공지능 학회 쪽 가면은 이제 그 수학자 전에 말했던 수학자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써서 갖고 오는 요런 식의 논문인데 약간 이렇게 파는 게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갑자기 왜 떠오르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있죠?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 2018년인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 그 겐에서는 다 쓴단 말이죠. 갑자기 2022년도에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과 그러면은 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같이 쓰는 로스가 힌지 로스를 써요. 그러면 힌지 로스랑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의 조합은 도대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람들이 다 이걸 쓰느냐? 그거를 증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느 좀 논문에서 이렇게 이게 잘 됐다면 사람들이 따라 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실험을 막 해보기에도 약간 바쁜데 이런 그 리시츠 콘스탄트 이런 거 제대로 리시츠 콘티뉴이티 이런 거 공부하려면 예를 들면 뭐 SVD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겐에서는 리시츠 콘스탄트를 1로 이렇게 제한해서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리시츠 콘스탄트가 1로 제한되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쪽의 진로를 잘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는 게 되게 너무 볼 논문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식의 논문이 몇백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웨이트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그럼 우리가 그 피처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 아까 보여준 거 4개 있었죠. 매치놈, 뭐 인스턴트 놈, 레이어놈, 그룹놈. 요새는 CNN에서 그룹놈을 쓴단 말이죠. 그룹놈과 액티베이션은 스위시를 쓴다. 그럼 그거는 액티베이션에 스위시를 요새 붙였습니다. 그럼 그룹놈 플러스 스위시를 왜 쓰느냐? 잘 몰라요. 그냥 그게 이제 어디 그 뭐더라? 그 VQ겐에서 그거를 쓰거든요. 잘 되니까 그냥 쓰는. 어, 약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요런 거를 개발을 하는 논문은 진짜 솔직히 이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요런 거는 약간 뭐랄까? 요런 거 연구하시는 분이 국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카이스트에 한 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물론 저는 지금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은 뭔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수식이 똑같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요거를 발전시켜서 뭘 하느냐 하는 거는 완전히 연구 방향 완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뭐랄까 조금 더 이 구현적인 공대로 진학할 거 아닌가요? 어디 뭐 어디 수학과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논문을 계속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삼성에서도 그랬었는데 WGN 있어 WGN WGN 같은 거 이제 그 논문을 읽으려면 저희가 무슨 컴팩트 스페이스 이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수학적인 개념. 그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 있을 때 그 ICML이라는 학회를 이렇게 한 명을 출장을 보냈어요. 그분이 딱 갔다 오더니 그 회사에서 이거 발표하라고 시켰더니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황당한 거죠. 돈 주고 비싼 돈 들여서 갔다 오게 했더니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근데 그거를 진짜로 공부를 해서 그 임원이랑 그 연구진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안 하지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공부를 이렇게 파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 시간에 그러면은 나는 이 노멀라이제이션과 이 액티베이션이 좋다. 이 조합을 빨리 논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요새 대세는 이 조합이네. 그 조합이 그때그때 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새 CNN의 그룹론과 스위시 조합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겐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딱 우세를 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스펙트럴놈이나 힌지로스 쓰면 죽은 겐도 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이제 따라가기에 좀 바쁜 약간 이런 추세거든. 계속 이런 걸 볼까 봐 제가 걱정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볼 거면은 차라리 좀 이렇게 약간 지금 왜냐면은 발표 자료에 막 스펠링이 틀리고 약간 그 아까 프로베니우스 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어떤 그 엘트놈 같은 거 이런 거에 네. 대한 약간 개념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그 하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혹시나 또 다음번에도 이런 거 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 원래는 이제 DIT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된 건데 그쵸. 네. 원래 그 오이석 교수님 수업 시간 때 제가 갱 같은 거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도 이 아키텍처 그런 거 좀 이제 기술? 코딩 그런 쪽에 많아서 DIT 모델이 알고 보니까 이미지넷 그쪽에 있더라고요. 2019년 1등 해가지고 본 건데 이거 발표할 때 보니까 갑자기 얘가 나왔는데 정성훈 교수님이랑 지중 교수님이 얘는 도대체 뭐지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셔가지고 잘 안 쓰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 또 5년 있다가 사람들이 이거 좋았었네 하면서 또 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나온 기술이랑 조합했더니 좋더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열어보는 보통 논문 형태예요. 이런 게. 뭐 아까 근데 말씀드린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처럼. 하면서 느낀 건데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수학 예, 이거 하시려면 저희 유학을 가시면 괜찮아요. 한국에 이거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이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근데 사실 공학자로 그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해도가 꽤 높네 생각보다. 그 김태민 학생이 그 전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도까지 이해된 게 참 놀라워요, 솔직히. 번역기 돌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한국말로도 잘 이해 안 되지. 음. 근데 뭐 좀 저는 그냥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 아니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은 결국에는 그 랭스 1으로 맞춰주는 거고, 근데 이거는 랭스 1이 아니라서 완전히 이게 좀 저는 아직도 사실은 이게 왜 되는지가 참 궁금해요. 솔직히.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 답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웨이트 스탠다드제이션이거든요. 이건 진짜, 이- 여기서는 립싯 거기 그 컨디션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풀고 나간 게 정말 신기하고, 어쨌든 워킹하니까 그 워킹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게 참 놀라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음, 뭐 어떻든 저기 그 뭐죠? 로스 함수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스 네. 함수 자체를 변형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그라디언트를 스무드 시켜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라디언트를.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로스 펑션을 컨벡스하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단번에 풀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학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못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로스 펑션을 뭔가 건드린다는 거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로스 그렇죠, 그대로 이용하면 단점이 있는데 이 로스 그렇죠. 펑션을 건드려 가지고 뭔가 더 학습이 잘 되게 한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그거를 웨이트를 변형함으로써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궁금한 게 왔다 갔다 그냥 포워드 트랜스포, 인버스 트랜스포 역변환 그대로 하면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왜 좋아지지? 그런 게 가장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이석 교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도 더 재미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어프로치가 수학적 어프로치가 많이 필요로 한 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론적인 거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공학적으로 만약 대학원을 진학한다면 별로 권장되지 않는 연구 주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저도 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거는 했는데 지준 교수님 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잠깐 찾아봤는데, 그거는 그, 뭐죠? 그, 웨이팅의 뭐죠? 웨이팅, 그, 커널의 크기를 1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길이를. 길이요? 이거 벡터잖아요. 결국 웨이트도요. 그러니까 길이를 일로 웨이트의 맞춰준다고요? 길이가 사실은 중구난방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죠. 1로. 그러니까 방향 전환만 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방향 전환만. 스트레칭은 안 하고. 아닌가요? 전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살짝 보니까. 글쎄요, 모르겠네. 스펙트럴 제가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앰플리튜드로 나눠주거든요. 그냥 웨이트를. 그 스펙트럴 그게 논문 제목이 SN겐이에요. SN겐. 그 스펙트럴 네. 노멀라이제이션 그거 제 대학원 그 강의 자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없는데 아, 제가 지금 그래요. 까먹어서 제 기억에는 항상 그런 류 애들이 이제 리시트 컨티뉴이티를 좀 그렇죠. 거기서도 얘기를 저희가 리스 컨티뉴티 얘기를 해요. 예. 예, 그게 왜냐면 저희가 분포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겐이라는 게 원래 그 데이터 투 분포랑 저희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리를 재는 건데 그 샘플 간의 뭐 거리를 재지 말고 그 리시스 컨티뉴이티가 만족을 하면은 진짜 분포 간의 거리가 이렇게 딱 된다. 약간 요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런 류에 그래서 보통 그 제네레이터에는 안 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쓰고 약간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약간 이쪽이 뭐랄까 이쪽으로 가는 그 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EB겐, 뭐 B겐, 뭐 W겐, 뭐 SN겐 요런 겐들은 저도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구현은 아예 완전 다르게 돼 있어요. 구현은. 그러니까 그게 안 풀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W겐처럼 그냥 그렇죠. 웨이트를 클리핑 해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아키텍처는 그냥 놔두고. 그냥 그거를 이제 음, API로 저는 갖다 쓰는 거죠. 약간 음, 그런 식의 겐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안 해가지고 근데 SN겐도 그런 류에 보통 이 리피츠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 기울기가 먼저 제한이 돼야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제네레이터로 흘러가는 이렇게 그 뭐지 제한을 해가지고 그 분포가 샘플들끼리 그 연속적으로 잘 재진다 뭐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어서 그거는 네.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더 깊이 볼 건 아닌 것 같네요. 어떤 도움 좀 됐고, 자극도 됐고, 그래요, 전. 네. 수고했어요. 네. 아니 어떻든 뭐 학부생으로서 발표는 잘했어요. 저 네. 어려운 논문을. 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끝나기 전에 그거 이제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